안녕하세요. 기술사 노나우입니다. 먼저 구독자 32명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간공사 공사계약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틀을 이루는 화면에 보시는 이 조건들에 있어서 더 상위 개념인 책임준공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자가 부담하기도 하고 신탁사가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의가 진행 중인 측면도 있고 그 내용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따로 살펴보기로 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아래 조건들에 대해서 공공공사에 의한 조건과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차이가 느껴지는지, 그리고 민간공사에서도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대비 이 부분이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액 조정 불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게는 공사기간의 연장 불가, 설계 변경 불가, 물가 변동 불가,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민간공사에서도 표준계약서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시된 내용은 공공공사에서 쓰여지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아직도 많은 현장에서 이 계약금액 조정 불가라는 조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표준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예를 들어 신탁사든 또는 전문성이 비교적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조합이든 이런 공사를 발주하는 측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 표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조정 불가라는 조건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그동안은 이러한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물가 변동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계약한 내용이 꼭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의 판례로서 그런 부분들이 인정돼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물가 변동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총액 일식 계약이 쓰여져 왔고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약 1년 전쯤 교회에서 발주했던 공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물가 변동에 대한 배제에 대한 부분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그러한 강행 조건으로서 이게 현저하게 공사업자에게 이렇게 예측할 수 없었던 변동에 따른 부분을 위험을 일방적으로 전가한다라는 그런 계약의 내용은 원천 무효로 보는 조건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들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각각을 따져봐야 되는 거겠지만, 일단은 강행 조건으로서 이 부분이 재논의가 됐다는 점이 한 가지 참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의 인식의 흐름은 항상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최근 많은 공공공사들은 이미 물가 변동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태고, 민간공사이지만 이제는 이러한 인식 수준의 상향과 더불어 이 물가 변동에 대해서도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건설공사비 지수도 2023년경 아주 현저하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현저하게 증가했던 측면도 있었고요. 이렇게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외부 요인들이 이런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부분들이 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특히나 이런 계약 금액 조정의 불가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발주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상호 합의가 돼서 계약서가 쓰여졌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시공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계약 발주 조건을 따라갈 수 없는 입장에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 관행처럼 이런 부분들이 쓰여왔는데, 앞으로는 민간공사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발주 당시의 조건으로서 페어하게 정하기로 함으로 하고, 그에 따라 총액에 대한
투자할 금액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 조건을 단순히 시공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한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상호 공정하게 공사 계약을 진행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세분화해서 표시한다는 개념으로서 앞으로는 계약금액 조정 불가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책임 전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은 책준 확약에 대해서 그 발생하는 채무 인수에 대한 부담을 원천적으로 의미를 했던 부분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손해 부담의 측면에서 표준계약서에서 명시한 측면에서는 이런 공사에 따라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목적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되기 전에까지 발생한 손해는 수급인에게 부담이 있고 인도된 후에는 도급인에게 부담이 있다. 그리고 인수 지연 중에 발생한 부분은 도급인에게 부담이 있고 검사 기간 중에 발생된 손해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인 도급 계약의 해지에 대한 부분인데 합리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수급인이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인이 이렇게 품질이나 또는 공사 기간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러한 현저하게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유로 인해서 수급인의 기책으로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또는 수급인이 1호에 나온 것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를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뭐 이럴 때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외에 도급인의 뭐 사업 방침의 변경이라던가 또는 자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뭐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도급을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시공사에 성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성금을 주지 않고도 시공사의 우량한 재무 상태에 근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공사업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공공사에서는 이런 성금에 대한 부분을 물론 명확하게 몇 % 이상을 의무로 주라고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대 70% 이내에서 성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고 통상적으로는 약 30% 수준에서 성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민간공사에서는 아직까지 성금을 주지 않고 이렇게 공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적정 수준에서 성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주지 않고도 시공사가 자체 자금을 활용해서 책임 준공을 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사업에서 그 자금에 대한 부담을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경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기성 부분금을 뭐 예를 들어 2개월에 1회 정도로 지급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뭐 분양이 저조하다거나 또는 뭐 시행사 입장에서의 뭐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래도 이렇게 시공, 준공까지 지연된다면은 전체 사업에 더 큰 차질이 오기 때문에 대주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 진행에 대한 부담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시공자에게 어떤 경우에도 자체 자금을 사용해서라도 책임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서로 상호 간에 의무를 하는 측면에서 공사 목적물을 완성해서 인도하는 의무와 동시에 정해진 기간에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된 그 기준을 지켜서 이렇게 대금 지급과 이런 목적물의 완성이 서로 동시 이행돼야 되는 관계로 보여지는데 이 계약서에 우선해서
별도로 약정된 문서가 더 우선 효력을 가지는 걸로 해서 이렇게 사업 시행자의 유리한 측면에서 이런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아주 많은 경우에 이런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공사비 미지급에도 시공사가 자체 책임 준공을 하는 것은 시공자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자금 부족 상태에서도 공사를 완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정말 10위 이내 건설회사가 아닌 이상은 이 부분에서 건설회사의 경영 측면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합리성의 측면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미지급 공사비에 대해서 이자나 지연 손해금이 없다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공사 그 표준계약서에는 언급이 없었고요. 다만 타 법령,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경우 계약 예규에 의한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서는 이런 이자 지급에 대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난 때로부터 이렇게 기준금리에 얼마의 금리를 가산한 부분을 기성자녀금에서 곱해서 산출해서 이자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굳이 용역 수행자나 공사 시행자가 이 부분을 굳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실질은 많긴 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그 금액을 확인을 해서 이렇게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은 공사 수행자의 판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애초에 이런 권리 자체를 배제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공정한 계약으로 보기는 제가 실무를 겪어봤던 입장에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전반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해야 될 위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또 측면이 있겠지만 특히 이런 계약 조건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잘 논의가 되어서 우리 시공사들이 아주 건전한 경영 상태에서 부도 위험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역으로 시공사도 이렇게 앞으로 또 다른 컨텐츠에서 또 한번 다뤄볼 수도 있겠지만 그 최선의 의무를 다해서 기준에 맞게끔 목적물을 완성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